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플립반,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네. 선생님도 즐겁고 신나게 지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선생님, 나 오늘 방과 후 종일반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아, 우리 하은이는 지금 집에 가는 시간인데 오늘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하은아, 방과 후를 하려면 엄마와 선생님이 약속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방과 후 활동은 엄마, 아빠가 회사에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셔서 집에서 하은이와 함께 놀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도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밥도 한단 말이에요. 나 집에 안 가고 방과 후 할 거예요. 지금 대화 내용은 유치원 만 3세, 우리 나이로 5살 아이가 친구들과 방과 후 종일반 과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 5살 아이의 생각은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세요? 그렇죠. 아직 애기지 뭐.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줘야 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만 3세 아이의 사례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른들이 평소에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대화를 해주느냐에 따라 아이는 약속과 규칙을 알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관련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툴지만요. 이 아이의 사례를 보면 엄마가 회사, 즉 직장은 안 다니시지만 집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물론 친구 관계의 즐거움도 생각하게 되고요. 이것이 사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근본 성질이죠. 사회 적응과 대인 관계력요. 아이들은 사회적인 교육을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가 필요하고 질서와 약속과 규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아이의 사회성 발달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입니다. 3살 무렵까지의 아이들은 자신의 충동이나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장난감을 던지거나 물건을 어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래의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의식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치원에 입학하는 시기인 만 3세에서 5세, 우리 나이로 5살에서 7살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릴 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또한 누가 그림을 더 빨리 그렸는지, 누가 칭찬을 받았는지를 떠올리며 시샘할 줄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경쟁 심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사회화를 거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도덕적인 규칙들이 환경과 경험에 의해 몸에 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성 발달은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사회, 즉 가족들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초로 대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속한 유일한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잘 형성된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나 신뢰 형성 및 형제 자매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성이 잘 발달된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는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 내의 분위기가 매우 민주적이라는 점이죠. 가족 구성원 누구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어른이라고 해서 독단적이지 않고 자녀와 대화를 통해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졸업생 1학년 아이의 용돈에 대한 가족회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날짜 6월 2일, 안건 용돈, 참석자 김땡은, 김땡호, 엄땡희. 이건 뭐냐 하면요. 아이가 아빠의 성함의 가운데 자를 이렇게 자기 이름 가운데 자, 엄마의 성함 가운데 자를 뺐더라고요. 의견 1. 용돈은 왜 필요하냐면 학교 준비물도 내가 혼자 사고 엄마 아빠 생일 선물도 내가 사주면 돼요. 의견 2. 용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한 달 1,000원이 필요합니다. 의견 3. 어떤 일을 할 건가요? 부엌, 책상 물티슈로 닦기, 식후, 아마 식사 후에 닦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결론, 매달 1일 용돈 1,000원을 받기로 결정. 앞으로 할 일, 용돈 기입장 작성. 용돈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다시 회의하기. 어떠세요? 위 내용은 제가 아이의 가족분들께 허락을 받고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족이 회의를 하여 용돈 사용을 결정했더라고요.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아직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기다려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민주적 가정의 아이들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개방적이어서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의견이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서투름으로 외톨이가 되어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회성이란 타인과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발달될 수 있는데 텔레비전 시청 같은 일방적인 전달에 집중하는 것은 아이가 현실도 미디어처럼 인식하는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화를 이루기 힘들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시기라면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활동에 의해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1. 가정 내에서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주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때 결정된 내용은 큰 종이에 적어서 가족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2. 가족 여행의 경험을 갖도록 해주세요. 여행을 가기 전에 장소의 특징 등을 알아보고 함께 결정하는 것,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는 것 등을 분담해서 준비해 보는 것도 확장된 사고에 도움이 되겠죠. 만일 아이가 초중고생이라면 여행 스케줄을 직접 짜보게 하는 것도 계획성 있는 생활과 학습에 바람직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부모님께서 공공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박물관이나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사회적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미리 예약하기, 시간 지키기, 티켓팅하기, 안내에 따르기 등이 있겠죠? 5.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는 민주적인 가정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의 의견이 부모님과 다르더라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부모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 차를 타고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도 편하겠지만 공연장까지 가는 시내 도로가 복잡할 텐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어때? 라는 말로 아이를 존중해 주시면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죠. 6. 가족회의 횟수와 안건을 아이와 함께 결정해 주세요. 7. 다른 가정의 문화를 인정하는 긍정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이웃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상황이라면 하은이네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 봐. 그런데 엄마 아빠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것은 곤란해. 왜냐하면 강아지와 함께 놀아줄 수도 없고 보살펴 주기도 어렵기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가정과 다르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8.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는 사회성 발달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짜증을 부릴 수 있고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툰 시기이므로 심술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꾸중을 하시기보다는 아이의 문제를 알아내고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힘든가 보구나. 여긴 주차장이 멀리 있어서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 공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야, 기대된다. 야호, 가보자. 힘내라 힘. 아이들은 상상을 통해서 이기적인 생각에서 사교적인 생각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상상한 생각은 돌고 돌아서 해결점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소개해 드릴게요. 1.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과 놀게 해주세요. 2.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가족 회의를 통해 정하게 해주세요. 3. 어른에 대한 예의, 존댓말 사용과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동생이 언니가 나에게 물건을 던지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라는 표현을 하면 이때 부모님께서는 언니에게 물건을 던지지 말고 너희 마음을 동생에게 말로 표현해 주렴 하고 알려주세요. 4. 공격성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건설적인 언어의 표현을 사용하게 하세요. 5. 체벌은 하지 마세요. 벌을 세우거나 때리면 더 공격적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즉,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아이가 울면서 부모님을 때린다면 단호하게 훈육하셔야 합니다. 7. 다른 가정의 문화를 인정하는 긍정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기다린다는 자체는 사회적인 경험입니다. 부모님 자신이 먼저 아이의 성장에 기다림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경험에서 사회적인 질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사회생활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으려면 사회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은 옆에 같이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고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령이 다른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우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가 느끼는 성공이고요. 성공감이 있어야 자존감이 발달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겠어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1. 가정에서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주고 가족이 함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2. 가족 여행의 경험을 갖도록 해주세요. 3. 부모님께서 공공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박물관이나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사회적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5.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는 민주적인 가정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6. 가족 회의 횟수와 안건을 아이와 함께 결정해 주세요. 7. 다른 가정의 문화를 인정하는 긍정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8.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1번에서 8번까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예쁜 아이와 한마음이 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